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입니다. 오늘 1일 읽고 주제는 사회적 법치 국가에서 경찰의 임무예요. 여러분이 이제 경찰의 임무를 앞으로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조직법상의 경찰의 임무,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작용법상에 나와 있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법치 국가에서 경찰의 임무가 무엇인지 일단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그리고 나와서 공공의 위험이나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근대까지의 어떤 경찰 개념의 변천이 있잖아요. 그거랑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임무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현대사회, 지금이죠.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현대에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위험 방지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지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전에 배우셨던 어떤 경찰 자체가 대륙법계, 특히 일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개념으로 보면은 경찰의 어떤 작용 자체를 점점 축소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지문이 나오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권력적 작용이에요. 경찰이 하고 있는 권력적인 작용들을 점차 축소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현대의 사회에서는 위험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버의 위험, 무슨 여러 가지 테러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소나 말이나 뭐 이 가축을 훔쳐갔다고 하면 이제는 뭐 비트코인 훔쳐가고 여러 종류의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존의 서비스로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를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비권력적 작용을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위험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키워드고요. 그리고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는 게 키워드인데, 그 적극 개입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개입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개입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원전 384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역사책에 그렇게 돼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의 지배는 이성의 지배고 인간에 의한 지배는 감정의 지배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 지배를 하면은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뭐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좋은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법이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은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법이 뭐 지 혼자 막 법전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해리포터처럼. 그게 아니라 인간이 어쨌든 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인치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좀 흘러가다가 영국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영국에서 이제 법의 지배,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왕도 법과 신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법치주의를 대단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이제 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이라 아니라 지 마음대로 못하게끔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왜곡이 돼서 나치에서 히틀러가 실제로는 법을 갖고는 하는데, 이 법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법인데 실질적으로 인간을, 존엄을 존중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야, 이게 뭐냐, 법치주의가 그대로 그냥 법치주의라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일제강점기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도 법은 열심히 만들었죠. 하지만 막 탄압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말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법에 의한 지배를 하지 말고 법의 지배를 해라.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인간이 존엄성,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생존권을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의 작용은 존엄성만 지켜주고도 때리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사회적 법치국가의 의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해하시다 보면 최근에 저런 게 나오죠.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 출신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법치주의 하나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사관이 있고 우리 안에 이제 수사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국가수사본부장을 애초에 국자법에다가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 판사,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충분히 그런 사람의 진입 경로를 확보해 놓은 저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해요. 과연 우리가 처음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견제. 그러니까 경찰 자체를 견제를 해라라는 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까 그거를 없애는 조건으로 검찰이 권력이 떨어지면 경찰의 권력이 높아질 거 아니니 그러면은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실질적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다시 검사가 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초에 우리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실질적 의미를 이 법치라고 하는 명목 하에 훼손하고 있다 이거죠. 훼손하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드리는 뭐냐면 앞으로 꼭지들이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냥 외우고 시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지루해서 안 돼요. 하나의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현재 상황을 좀 비판적으로 응용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쓸데없는 공부가 좀 덜 되고 조금 더 유익한 공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대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요,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고 확대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권력적 작용이 아니에요.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 개입입니다. 이게 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라고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1일 1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